안녕하세요. 특허그룹 규입니다. 오랜만에 특허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는데 네. 이전에 사실 해외 출원 얘기를 했는데 네. 녹음을 안 눌러가지고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꿨다. 주제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 싫어서 오케이. 다른 걸 얘기해 보려고 그럼요. 합니다. 모든 간에 이제 네. 다 이제 귀에 피나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 아버지께서 해군 월남전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1분 지났어. 감사합니다. 들어가. 저희가 사실 그 제도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온 영상이 1억짜리 특허 너도 받을 수 있다. 아, 그냥 정보 전달 영상 치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드문 경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좀 액수를 높여볼까요? 좀 액수를 높여보려고요. 이때는 얼마? 1억이었나? 1억? 억소리 나는 특허. 아, 억소리 나는 특허. 아, 억소리는 사실은 1억 정도를 그냥 억소리를 하는 건데 네, 1억 이하를 이제 억소리고 하니까 네. 조금 높여보죠. 그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네. 특허 기술이 뭐 10몇 억에 팔렸다. 20몇 억에 팔렸다. 네. 뭐 특허권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는데 얼마짜리 질권이 설정됐다. 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네. 그러면 특허를 내면은 누구든지 그 정도의 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특허를 썼을 때 양질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 약간 신화도 약간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없었던 사실은 아니죠. 그쵸. 그럼 그때 가치로 그게 아무튼 어느 정도 넘버가 있었잖아요. 100억이었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100억짜리인데 네. 사실 많은 부분을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뭐지? 속된 말로 이제 뽀찌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이전됐다는 게 그냥 저희 보람이죠.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특허를 받는 방법. 네. 김 변호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좋은 변리사를 만나는 거죠. 아,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 제가 생각하는 딱 한마디는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산다. 네. 그럼 100원짜리 땅이 사실은 100억 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걸 사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저희한테 일단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비용이 많아봤자 30에서 50?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나가냐? 특허를 내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특허 기술을 찾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보통 많아봐야 뭐 10개, 적으면 3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요지가 이렇다. 근데 고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발명은 이런 부분이 달라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냥 나갑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프로세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우리가 특허성을 얘기할 때 네. 신규성, 진보성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미 공개된 특허 기술하고 똑같냐? 근데 비슷하냐? 이걸 본다는 말이죠. 네. 근데 똑같냐 비슷하냐를 보는 선행 기술의 모집단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문헌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꼴랑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조사해가지고 30에서 50만 원 받고 특허성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거가 불완전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쵸 불완전하다. 러프하게라도 보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이 특허의 유효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절차는 절대로 아니다. 저 그러다 보면 저 출원을 했어요. 선행기술 한 10개 봤는데 있을 것 같아. 특허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한 거예요. 뭐 내가 찾지 못한 다른 어. 걸 가져온다던가. 근데 사실 심사관들이 심사를 한다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지라 주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고객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 이거 왜 나왔냐? 중간 사건 대응 비용 왜 내야 되냐?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선행기술조사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저희가 일을 하죠. 속상하죠. 네네. 그 저희가 늘 하는 말일 거잖아요. 출원님 다음으로 이게 등록받길 원하는 사람은 우리다. 네네. 왜냐면 우리도 등록 받아야지 성사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게 중간 사건 하는 거 너무 싫죠. 그렇죠. 바로 등록 받으면은 저희도 사건 종결 처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특허청에서 통지가 된 이상 그 통지된 걸 아예 없었던 걸 돌릴 방법이 없어요. 네. 저희는 어떻게든 서면을 써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거절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허를 출원하는 건 특허성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건 무조건 등록이 돼야 돼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심사를 하겠습니까 특허청에서. 제가 여기서 돈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어떤 변리사가 발명의 경중을 따져서 이거 출원하는 데는 500 받을게요, 이거 출원하는 데는 50만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별로 없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내보시면 10개를 내면은 그 중에 5개가 등록이 되더라도 그 5개가 똘똘한 놈들이면 됩니다. 이게 똘똘한 한 책, 똘똘한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건의 출원을 해보셔야 되고, 거절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네거티브한 거긴 하지만 네. 한 건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해봤는데 일부라도 건졌다. 그리고 이 건들이 내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절에 대한 알러지 반응, 그리고 거절은 나올 수 있다. 사실 우리 변리사들은 맨날 하는 게 그런 일이니까 거절 나오면 그냥 나오나 보다 하잖아요. 네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거절 나오면 거절 나온 대로 대응을 하시면은 그 대응에 따라서 변리사님들이 제안 드리는 대응안에 따라서 네.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서 중간 사건 대응이나 초반부터 특허를 좀 많이 깔아보는 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예요. 김 변호사님도 경험이 많으시지만 네. 특허 출원 10개씩 안 깔고 진짜 똘똘한 한 2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선행기술 조사를 일주일 안에 해가지고 막 5건 찾고 10건 찾아가지고 등록 가능성이 있네 없네 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 달, 2달 잡고 진행하죠. 네. 그런 것들을 소위 뭐라 하느냐면은 특허 맵 또는 IP R&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특허 획득을 위한 컨설팅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의 그런 국가들의 선행 기술들을 쭉 보고 정말 나중에 등록되더라도 부여되지 않을 특허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 컨설팅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조금 많이 맞아요, 들어가니까 맞아요. 몇백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기업인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 이상이면 나라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줍니다. 네네. 특히 특허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똘똘한 네. 특허 하나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용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죠. 그럼요. 한 달에 1,0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네. 그쵸. 2달 동안 컨설팅 하면은 2천만 원, 3달 동안 하면 3천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특허 2-3건 받는데 뭐 5천만 원 들었다, 네. 뭐 4천만 원 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허가 또 역시나 똘똘한 특허가 돼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질권 설정이 한 10억짜리를 했다. 그러면은 할 일 다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특허의 가치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질 좋은 특허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네, 단순히 등록받은 특허가 있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다 담보를 잡아주냐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막 등록된 청구항 보니까 막 한 페이지야. 네. 그러면 담보 안 해요. 그 두 개의 방법론을 동원하시는 게 질 좋은 특허를 받는 1차원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 변리사님 말씀하셨던 걸로 이제 가보죠. 김 변리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좋은 변리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어쨌든 그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변리사여야 하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게 기본 전제예요. 네네. 근데 그 기본 전제가 사실은 이 업계에서 조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많이 많이. 수가를 낮추고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전해온 업태입니다. 행태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수가가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특허 출원하는데 1,0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변리사가 기술을 잘 모르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자문료를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실제 업무는 변리사가 하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네네. 지금 어째 돼 있냐면은 그냥 변리사가 수입만 해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변리사가 아니야. 근데 자 이거 명세서 쓰세요 하는데 이 명세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명세서는 법률 문서예요. 그렇죠. 법률 문서를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데들이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종이짝이 돼가고 심지어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는 과정에도 변리사가 전혀 관여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최소한 네.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격 절차를 통해서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법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변리사들이에요. 네. 참칭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특허 출원을 의뢰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내 일을 변리사가 직접
컨트롤 해주고 작성하고 처리를 하느냐, 네네. 그거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딱 끼워지면 여러분들은 양질의 특허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억소리 나는 특허, 그 이상의 특허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100억짜리 특허. 그쵸? 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일단은 특허를 많이 내보셔라. 네. 우리가 심사를 받으면서 거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많이 내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내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두 번째,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라. 아무리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특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 그냥 돈을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금을 써가지고 그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가인 변리사의 손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시 또 살을 붙여드리겠지만 제일 좋은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의 영토도 넓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제품이 국내외로 다 유통이 될 텐데 기술들도 그렇기 때문에 특허의 영토를 속지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외국, 예를 들자면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까지 확장이 돼 있는 그런 특허들이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날려먹은 이 속지주의와 해외 출원에 대한 얘기들, 네. 해외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비용 이런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